강선호 의원 얘기인데 네네. 갑질은 주관적이다 보기에 따라서 그리고 보좌진은 원래 특별한 어떤 고용 관계다. 동지적 관계다. 이러면서 이제 강선호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모습을 두고 언론들, 기성 언론들이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기본적으로 강선호 의원을 끝내 이재명 대통령이 기용하겠다 그러면은 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은 갑질하는 정치인은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면 이제 국회를 해산해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이게 아주 한둘이 아니니까. 만연한 현상입니까? 그럼요, 한둘이 아니죠.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들은 사례가 있는데 네. 어떤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지금은 아닌데 지역이 전라남도에 있었는데 네. 서울 올라온다고 보좌진에게 새벽 2시쯤 올라오니까 라면 끓이라고. 그때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이 올라오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은 하도 희한하니까 이제 인구에 회자될 뿐이고요. 인구에 회자되죠. 실제로는 뭐 그 산호비처럼 부리는 경우가 많죠. 네. 만약에 정말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동지적 관계라면 네. 동지를 어떻게 내칩니까? 아니 그러니까 동지라는 거 뜻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동지는 뭐 네가 먼저 감옥 가고 그다음 내가 감옥 갈게 아니면 내가 먼저 감옥 가고 넌 좀 있다가 감옥 가더니 넌 안 갔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네. 자기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지켜야 될 존재가 동지예요. 그렇지. 또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네. 큰 방향에서 같은 길 간다면은 그럼요. 그냥 뭐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게 근데 동지죠.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명백한 상하 관계잖아요. 네. 생사 여탈권을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동지가 어디 있습니까? 네. 내가 누군가와 동지인데 뭐 인권운동의 동지라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멀쩡하게 월급 받다가 그 다음 달부터 실업자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동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동지 관계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갑을 관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다만 갑을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계약에 따라 움직이느냐, 그렇지. 합리적으로 움직이느냐, 갑을이라는 게 나, 너, 나 정도의 표현이지 상하는 아니라고 구조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보좌진의 고용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게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는 거지. 네. 명백한 가부를 뭐 동지라고 말장난으로 그 바꾸는 건 전 정말 심하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가령 민주당에도 이제 보좌진 협의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보좌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경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는 의원들과 동지적 관계다. 나도 사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협력자로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거다. 나도 보좌진으로 경력 쌓으면서 뭐 가는 거다. 그다음에 국회도 보면 국회의원 중에 보좌진 출신 여럿 있잖아요. 되게 네.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좌진부터 정치 활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국회의원 나의 파트너와 만나서 학습하고 성장하고 그다음 나도 국회의원이 돼서 뜻을 펼치고 뭐 이런 정상적인 관계라면 뭐 저는 동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베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난 너하고 동지야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자제해야 될 표현이죠. 특히 이렇게 민감한 인사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이 문제가 어떻게든 빨리 수습이 돼야 할 텐데 말이죠. 저는 대통령 인사권 존중한다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이 강선우 의원은 좀 총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이때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강선우 의원만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고. 예. 근데 저는 일요일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진숙 씨에 대한 후보 철회, 지명 철회를 했어요. 예. 그 얘기는 강선우 후보는 그냥 가겠다는 얘기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요일 이후에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늘 수요일까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강선우 후보자가 무슨 좌표 찍혀가지고 누군가가 굉장히 불순한 의도로 국면을 끌고 오고 있다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지만
진보 보수 따지지 않고 다양한 언론이 함께 움직이고 또 유튜브 같은 뉴 미디어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걱정하는 것은 저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봐요. 6월 초에 대선 끝나자마자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여러 준비가 부족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국민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 네. 치더라도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좀 봐달라는 얘기에 시효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인사를 그렇게 한 게 뭐 준비가 없어서 검증할 여력도 없고 또 특히 인력이 없어서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대통령실에 입주한 지 한 달 반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 2달보다 대통령이 되고 난 대통령실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반이 훨씬 더 농도 짙은 시간입니다. 인수위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있는 시절이었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여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이제 끌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 는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해야 되고 앞으로는 인사 문제에서 실패하면 안 되는데 크고 작은 인사 문제가 자꾸 나오거든요. 네. 그 대통령실의 국민통합비서관 강준우. 네, 좀 엽기적인. 엽기적이더라고요. 네. 왜 엽기적이냐면 이 사람은 유튜브에서 말실수를 한 게 아니라 예. 책을 썼거든요. 책을 썼어요. 책이라는 건 우리 여러 이사장- 번의 교정 절차가 있었을 그렇죠. 텐데 이 생각이 옳다 해가지고 책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엽기 찬란한 사람이에요. 야, 너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한 자리를 하려고 했을까? 그것도 그 멘탈리티도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놀라워요. 그런 사람들은 있으니까 그거요. 뭐 예. 이렇게 저렇게 김문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네.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하여튼 뭐 누군가 추천해가지고 그 자리에 왔다고 하는데. 추천은 중요합니다. 근데 추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검증이고요. 검증이죠. 예. 특히 단행본책 검증 같은 경우는 됐어야 돼요. 논문도 검증하는 네네. 단행본 책을 왜 검증 안 했을까?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정말 아쉬운 거고 그거는 인사 담당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정말 뭐 국민 앞에서 뭐 사죄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께 정말 죄송해야 되고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오늘 그래요. 아니면 이번 주 또는 적어도 취임하고 나서 2달 동안은 이재명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이 그래도 이렇게 심각한 내란 상황에서 취임했으니까라고 해서 조금 넘어가는 여론도 좀 있을 텐데 네.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특히 네. 인사 문제에서 실패하면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가 일종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지금 뭐 털어서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면은 네. 우리가 인사 검증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심기일전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믿어주자.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취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강선우 의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네네. 그 대통령실은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좀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밀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내 그 중진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그 강선우를 천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뭐랍니까? 네? 현역 불패 시나리오 이어가자? 아니 뭐 그런 우리가 남이가? 것보다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강선우 씨가 강자한테는 잘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약자들한테는 좀 그런 식으로 상당히 상처를 갖게 했지만 윗사람들한테는 잘한 게 아닌가. 아니 뭐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는 또 뭐 그 갑질했다는 의혹도 있지만 어떤 보좌진들은 또 굉장히 다른 면모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리 분별을 하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일요일에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일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이건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오늘 아침 신문들도 다 대통령실에서 강행한다, 강행 네. 수순이다.
근데 강행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이를테면 정신 나간 구리시장에 대한 그렇지. 엄벌은 강행해야 돼요. 야당에서 반대하더라도 그 사람이 소속 정당이 어디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정말 정신 나갔기 때문에 그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오산시장 같은 사람 있잖아요. 예. 옹격붕괴. 예.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강행해야 돼요. 네. 근데 강선우 의원이 네. 같은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거 말고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정말 전문성이 탁월해서 임명을 강행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네. 만약 있다면 네. 저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다면 네. 예.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예. 여가부가 지금 여가부가 아니라 성평등 가족부로 좀 바뀌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제일 맞는 사람이다. 네. 다른 좋은 후보자가 있으면 추천해달라. 우리가 고집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갑질 논란은 왈가왈부하니까 네. 우리는 오로지 능력이 봤을 때 그 장관직의 적임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그러면 좀 수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강선우 씨를 이제 장관 후보로 생각을 했는가 봤을 때 전에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돌봄이 너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족 하나가 아주 중병에 걸려가지고 온 가족이 거기에 매달리고 워낙 먹고 살기 힘든데 가족 하나가 중병에 걸리면은 그 매달려야 되니까 더 빈곤해지고 온 가족이 또 고통에 신음하게 되니 이런 문제의 전문가를 좀 앞세울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법이 아니라 이 가족의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로서 강선우 의원을 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네. 저 자식이 이제 발달 장애도 고통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강선우 의원 후보자 남편이 애가 발달 장애여서 당하는 고통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빠가. 네. 근데 엄마가 당하는 고통의 크기 보면 통상 한국 사회에서는 엄마가 당하는 고통의 크기가 훨씬 커요. 훨씬 더 크죠. 예. 육아를 엄마가 맡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강선우 의원 또 강선우 후보자도 전문직 종사자로서 자기 일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남편보다는 더 했을 것 같아요. 몰라요. 그 집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지만 일반론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당했고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했고 훨씬 더 많은 문제에 직면했겠죠.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점에 착안해서 네.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는 게 되게 다양하게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한부모 가정도 있는 거고 애를 혼자 돌봐야 되기도 하고 특히 고령 사회로 가니까 어르신들을 모시는 문제가 네.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냥 다 요양병원에 보내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가서 얼굴이나 보는 그런 가족 관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직접 예. 모셔야 모셔야 되고 뭐 형제끼리 반 나눠가지고 월요일부터 뭐 수요일까지 네가 해 뭐 이런 게 곳곳에 있잖아요. 다들 그냥 다 우리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 주목해서 강선우 의원이 장관이 되면 이런 면에서 좀 탁월한 역량을 보여줄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대통령이 생각했다면 저는 설명해 주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예. 예. 그렇게 설명하면 국민들은 그래 한번 그러면 그런 생각이면 소신껏 한번 열심히 해봐라.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 정신 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를 하겠다라고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뜻을 수행할 수 있는 더 좋은 적임자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눈에는 이제 강선우 후보가 보였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참 이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갑질 이력. 또 이것이 하나는 후보자 입장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 정부에서 그런 면이 좀 있었는데 네. 뭐 청문회 하다가 낙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진이건 뭐 지명철회건. 예. 근데 나중에 보면 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변호사 경우도 제가 기억하는데 예. 뭐 주식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와락 덤벼들어서 기소까지 했는데 나중에 다 무죄 나왔거든요. 아무 네.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났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의 명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난도질 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군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예. 정말 객관적으로 아주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 지명 철회하거나 또는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다. 네. 이걸 이재명 대통령실이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씨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됐고요. 우리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씨요? 한동훈이 나오면은 그나마 이 당이 그래도 탈 윤석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윤석열에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그래서 친윤이 다 헤쳐먹는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게 한동훈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뭐 있는데 한동훈은-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은 윤석열 시대 최대의 수혜자인데 그럼요. 그 인간이 나오면은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 더 이 당은 그 윤석열의 늪에 깊이 빠진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아마 간을 볼 거예요.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꽤 있거나 네. 낙선하더라도 유력 정치인으로서 자기 지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나오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표차가 많이 나거나 그러면 안 나오겠죠. 김문수가 출마 선언한 상황에서 한동훈의 입지는 좀 좁아들었으니까 네. 나경원하고 붙는 거면 나왔을 겁니다. 아마 좀 만만한 상대니까. 근데 네. 김문수는 직전 대선 후보고 네. 그리고 김문수가 대선 후보로서 선거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당 대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가 많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만만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랑 다시 붙는 모습보다는 한 주변에서 깬죽댄다고 그럴까 뭐 이러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관측을 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김문수가 되는 차례다. 네. 그 사실 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그 대선 직후에 패배자가 홍준표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당 대표가 됐잖아요. 예, 이번에도 네네. 김문수의 시간이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대선한 지 얼마 안 지났고요. 그다음에 김문수가 이제 국힘 쪽에서 각인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지도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래서 유리한 국면인 거고. 근데 김문수가 대선 후보로서 또 그 전에 후보가 되기 전에 한덕수하고 겨루고 이럴 때 김문수가 한 성깔 하는 걸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윤 그룹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고민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영감 와가지고 모은 마구잡이로 자기 권력만 휘두르고 그럴 텐데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인데 그 새로운 김문수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만의 잔치를 벌이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을 테니까 뭐 싸움은 계속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입속만 있는 사람들이어서 자기 입속을 계속 챙겨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좋으냐. 사실 제일 좋은 건 말랑말랑한 네. 당대표죠. 네. 적당히 나는 어느 동네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동네에 있는 군 2개에 대한 군수와 뭐 도의원, 군의원에 대한 공천권은 내가 행사할 수 있게 해줘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구인데 네. 이 요구를 어떤 후보가 잘 들어줄까가 선택 포인트고 또 우리로서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는 부지런히 그 얘기를 하겠죠. 네. 난 다 안 건드린다. 대구 경북 특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다 그럼 그 수용해드리겠다 그러겠죠.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한동훈은 칼질을 할 것이고. 칼질할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그리고 칼질을 하지 않으면 이 당은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칼질을 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당인지는 칼질해도 안 의문입니다. 된다? 네, 아니 칼질이라는 게 일종의 외과 수술인데 예. 이게 투약이 아니라 외과 수술을 한다고 살아날 수 있는 당인 거는 의문입니다. 예. 그 이준석 당하고 이 당은 소생 불가 소생 판단은 불가하다.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